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학 갑자일주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갑자일주편 강의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즘도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돈을 써서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많은 돈을 썼고 똑같은 학원을 다녔는데도 어떤 아이는 좋은 학교에 가고 어떤 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기 없는 학교를 가게 됩니다. 분명히 사주학에는 공부 잘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주는 사주격이 사주팔자가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 발달해 있으면 좋습니다. 비겁이 발달해 있으면 좋고요. 비겁이 있다는 얘기는 경쟁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 경쟁의식이 있어서 지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성이 발달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인성이 발달해 있는데 관성이 인성을 돕는 이른바 관인상생이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통관이 잘 돼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 사주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갑오년 을해월, 을해일, 경진시 생이네요. 경진생이고요. 일간이 을목이죠. 일간이 을목이고요. 을목인데 사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 편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나무니까 여기 나무가 있네요.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나무가 있습니다. 월연간에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무가 있나요? 나무는 여기 시지, 진토, 지장간에 을목이 있고요.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돕는 오행을 보겠습니다. 나무를 돕는 오행, 물이죠. 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물은 여기 일지에 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도 해수가 있네요. 사주격을 보니까 요렇게 한통속이네요. 요렇게 한통속이라 사주가 강해 보입니다. 그럼 남의 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남의 편, 여기 시간의 경금,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그 다음에 연지의 오화가 있습니다. 사주를 보니까 나무의 힘이 상당히 강하네요. 나무의 힘이 상당히 강하고요. 요 남의 편의 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지 진토가 요 시간 경금을 돋고요. 요 경금 옆에 일간 을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경금인데, 시간의 경금인데 이 시간의 경금이 일간을 공격하는지 아니면은 일지의 해수를 돕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결정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주는 보면은 진토가 경금을 돕고 경금이 해수를 돕습니다. 보니까 이 쇠의 힘이 강하죠? 쇠의 힘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지의 진토가 경금을 돕거든요. 그래서 경금의 힘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강해졌죠. 이 강해진 경금이 해수를 돕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물의 힘이 상당히 강해지죠. 이 물, 인성이죠. 정인이죠. 인성. 요 큰 물이 이 엄청난 물기운이
예를 들어서 일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일간이 을목만 있다고 치면 이 을목은 작은 나무거든요. 이 작은 나무예요. 풀떼기 같은 작은 나무면 이 큰 물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텐데, 이 해수들이 큰 부담이 됐을 텐데 월간에 을목, 그 다음에 연간에 간목이 있어서 이 물이 부담스럽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월간에 을목, 연간에 간목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비겁으로 놓였기 때문에 이 큰 물이 부담스럽지 않고 적정하게 이 을목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딱 맞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많은 비겁들 보이시죠? 비겁들. 월간, 연간의 비겁들. 이 비겁들이 있어서 이 사주 주인공은 아마 경쟁의식이 강할 겁니다. 지는 거 싫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인상생도 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인상생이 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정축년, 신해월, 을축일, 을유시생이네요. 네. 여기 두 번째 사주도 일간이 을목이네요. 내 편 찾아볼까요? 내 편은 우선은 나무를 보면은 내 편은 시간의 을목. 그 다음에 또 나무를 찾아볼까요? 뭐 월지 해수의 지장강 간목 정도, 뭐 이 정도 있네요. 나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나무를 돕는 물기운을 찾아볼게요. 네. 인성을 찾아보면은 월지 해수, 그 다음에 지장간에서는 일지 축토안의 개수 정도, 개수, 그 다음에 연지 축토안의 개수 정도 있네요. 사주가 그렇게 강해 보이나요?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남의 편을 한번 볼게요. 남의 편을 보면은 시지의 유금, 그 다음에 일지의 축토, 그 다음에 월간의 신금, 그 다음에 연간의 정화, 연지의 축토가 있네요. 남의 편이 좀 강한 것 같죠? 남의 편이 강해서 사주가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유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유금. 그 다음에 축토를 볼 거고요. 이 축토가 유금을 돕죠. 그리고 유금은 힘이 세졌죠. 이 일지의 축토로 인해서 요 작은 쇠 조각 유금의 힘이 세졌습니다. 이 유금이 자칫하면 이 작은 나무들을 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사주는 약해지는 거죠. 게임 끝인 거죠. 그럼 이 유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유금은 이 축토 안의 개수를 돕게 됩니다. 사주라는 것은 이 오행들이 웬만하면은 싸우거나 극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뭔가를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울 게 정말 없으면은 그때 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 이 유금이 축토의 생을 받은 유금이 이 축토 안의 개수를 돕게 되는 것이죠.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은 요 지지 안의 지장간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축토를 보면은 흙이긴 흙인데 절벅절벅한 흙이죠. 물기가 들어있는 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금이 축토 안의 개수를 돕고요. 그 다음에 이 월간의 신금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금은 축토가
월간에 신금을 돕게 되죠. 그리고 신금은 이 해수를 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수는 일간을 돕게 되는 거죠. 사주를 보실 때 서로 돕는 관계도 잘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지의 유금이 축토의 개수를 돕는다고 그랬죠. 만약 여기 경금이 있다고 쳐볼까요? 경금, 큰 쇠 기운? 경금이라면은 이 축토의 개수를 돕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쇠 기운은 작은 물 기운을 도울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유금이라서, 작은 쇠 조각이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연지의 축토가 신금을 돕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간의 정화도 이 축토를 돕습니다. 이 축토의 힘도 세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진 축토가 이 신금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 해수를 돕긴 돕는데요. 요건 작은 새 조각이죠. 작은 새 조각. 요건 큰 물이고요. 원래는 큰 쇠가 있었으면은 이 해수의 힘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지죠. 원래는 큰 쇠 조각이었으면. 근데 이게 작은 쇠 조각이거든요. 작은 쇠 조각이라 많이 돕진 못해요. 그래서 해수의 힘이 별로 커지진 않아요. 해수의 힘이 만약에 커졌다면은 이 을목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작은 쇠 조각이 이 해수를 돕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가 을목에겐 부담이 안 되고요. 이 을목은 또 옆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이 생겼죠.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을목은 부담 없이 이 해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남의 편이 많아서 사주가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장간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음기운인지 양기운인지 분석을 해보면은 정확한 사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사주의 주인공은 23살이에요. 23살. 23세죠. 23세. 23살이고요. 지금 현재 MIT 공대에서 화학과 관련된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인 학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고요. 18살 때 캐나다의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4년을 나왔고요. 미국으로 넘어와서 MIT 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인 영재 학생입니다. 갑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간이 간목이죠. 일간이 간목이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큰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기운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인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명예, 그리고 절대 굽히지 않고 선비와 같다 그랬죠. 선비와 같다. 네. 그 다음에 간, 건강 쪽으로는 간, 쓸개, 그 다음에 머리도 의미합니다. 네. 계절로는 봄, 그 다음에 아침, 따뜻하다, 그리고 신맛, 그리고 청색, 동쪽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간이 간목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의미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비와 같은 그런 굽히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잘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갑자일주의 자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수는 작은 물이죠. 그래서 안개, 시냇물, 그 다음에 음기운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띠동물로는 쥐, 그 다음에 도화살을 의미합니다. 갑자일주의 간목과는 수생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성에 해당하고요. 갑자일주는 대장, 두령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일주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강하고요. 자존심도 강하고 근성도 있고요. 의리, 리더십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갑자일주의 사주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오년, 병진월, 갑자일, 갑자시생이네요. 여성이죠. 여성. 네. 무오년생이면은 78년생이죠. 78년생이고요. 그러면은 42살이죠. 42세. 실제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교수입니다. 교수.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현재 지금 대학교, 국내 대학에 교수로 계신 분이고요. 그럼 그걸 참고로 해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이 간목이네요. 일간이 간목이고요. 내 편을 찾아볼까요? 내 편 같은 나무인 시간의 간목. 그 다음에 또 나무가 있나요? 월지 지장간에 뭐 을목 정도 있나요? 네.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 물기운이죠. 시지에 물기운이 있고요. 일지에 자수, 시지에 자수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물기운이 있나요? 월지, 지장간, 진토 안에 개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사주가 뭐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남의 편 한번 볼까요? 남의 편. 남의 편 월간의 병화, 연간의 무토, 연지의 오화, 그 다음에 월지의 진토가 있네요. 네. 불기운이 강하고 흑기운이 강하네요. 요 불기운들은 흑을 돕죠. 또 그 다음에 연지의 오화도 불기운으로서 흑을 돕죠. 그래서 흑기운의 힘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간목일간의 내편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남의 편, 내 편이 아닌 편들이 또 반대쪽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사주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대학교 교수면은 사주가 강해야 되고 뭐 통관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의 편의 형국을 찾아보면은 요 흑기운들, 강해진 흑기운들이 이 물기운을 공격하고 있고요. 이 물기운들은 또 일간 간목과 비견, 이 시지의 비견 간목을 돕고 있죠. 자세히 형국을 살펴보면은 요 일지의 자수와 일간의 간목을 보면은 요 음기운이죠. 양기운이고 요 간목은 큰 나무를 얘기하죠. 큰 나무죠. 큰 나무. 그 다음에 물은 작은 물. 뭐 시냇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작은 물로 요 나무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작은 물들이 가는 기별도 안 갈 것 같아요. 물론 뭐 인성이긴 합니다. 둘 다 정인이고요. 근데 요 남의 편들, 특히 흑기운들, 요 흑기운들이 이 물을 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도 좀 약해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사주로 대학 교수면 또 공부를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사주가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주 주인공이 대학 교수라니까 요 사주 원국상으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어서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주 주인공이 현재 지금 42살이니까 신유대운이죠. 신유대운. 그리고 경신대운에 유학을 갔고요. 그 다음에 박사, 그 다음에 교수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요 경신대운을 한번 보자고요. 요 경신대운을. 요 특히 경신대운의 이 신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신금이 만약에 이 사주로 지지에 들어왔다고 치면은 요 신금이 요 관이 들어오는 거죠. 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 지지가 신자진 수국을 하게 됩니다. 신자진 수국이 되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신금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 지지가 다 신자진 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여기가 다 물기운이 됩니다. 요 진토도 보면 물을 품은 흙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자진 합이 되면서 요 수국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되죠. 그리고 지금 대운에서 신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도 들어왔죠. 관성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관성이라고 하면은 직업이죠. 직업. 관발이 있다고 했을 때 직업에서 크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큰 직업을 갖는다. 대학 교수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물이 생겼기 때문에 요 학문운, 인성 학문운이 또 생기죠. 학문운으로 직업이 생겼다? 요 얘기는 그 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이때 신금이 또 역마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서 국내에서 대학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고요. 또 갑자일주 자체가 선비, 학자, 명예 요런 게 어울리는 일주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학자가 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 주인공이 교수로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결혼을 아직 못했다고 그래요. 이 사주 원국을 보면은 관을 봐야 되죠. 남편을 보면 관, 무관사주입니다. 사주 지지에도 원국에도 없고요. 지지에도 쇠기운 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혼을 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관이 올 때 결혼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이 사주 주인공 보면은 경신 31세에서 40세까지 뭐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뭐 대운에서 관은 들어왔어도 뭐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격상 갑자일주 자체가 어떤 대장, 그 다음에 리더십,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는 남자로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눈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 못한 걸 수도 있고요. 성격 자체도 꼬장꼬장하고 선비 같은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더라도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주인공은 좀 눈을 낮추고 그 다음에 학자로서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는 학자로서의 어떤 관점으로 업무를 대하고 그런 성격을 지니는 것은 좋겠지만 남자를 만날 때는 좀 여성성을 좀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갑자 일주편 강의를 다 완료했고요. 내용 어려우셨나요? 네. 반복해서 계속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